나폴리 무승부면 오바. 질문이 결과를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첫 경기로 이제 넘어가서 이게 새벽 4시인가? 예, 열리는 매치업이고 두 팀의 일단은 초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상반됐어요. 레이커스는 두 경기 다 패배를 거뒀고 포틀랜드가 이제 2연승을 거뒀는데 원하님 고맙습니다. 딱 보내드릴게요. 100개로 하시죠. 50개인데 대충 먼저 보내드릴게요. 환희님 고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레이커스나 포틀랜드나 당연히 지난 시즌보다 둘 다 나아요. 경기를 봤을 때 레이커스는 떨어져 있던 지난 시즌의 에너지 레벨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트레이드 상당히 너무 많이 바꿨잖아요.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장 여기 베벌리랑 로니오코 4세 들어가 있는 거 봐. 벤치도 싹 다 갈아버렸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많이 보충해가지고 지난 시즌 가장 큰 약점이었던 에너지 레벨 저하에 따른 구멍 수비. 르브론도 이제 수비를 잘 그거 하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AD는 항상 부상 많이 달고 다니고 그것들을 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 수비적인 부분은 분명히 조금 많이 17님 알겠습니다. 맞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슛은 여전히 안 들어간다. 웨스트브룩이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슛은 여전히 안 들어가고 있는 7시 업로드입니다. 현재 레이커스의 아쉬운 상황이고요. 포틀랜드도 뭐 이제 맥콜럼 내보내고 앰퍼니 사이먼스를 또 이렇게 쓰고 있고 조시 하트나 제레미 그랜트 상당히 이제 좋은 영입을 했어요. 조시 하트는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엄청 잘했거든요. 트레이드 하자마자 어쨌든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레미 그랜트까지 가서 하면서 좀 더 나은 분명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포틀랜드도 지난 시즌을 이렇게 뭐 약간 탱킹 비스무리 탱킹까지는 아니어도 강제 탱킹이 됐죠. 릴라드가 이제 아웃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 감독 체제에서 수비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올 시즌에 모르겠어요. 피닉스가 맛이 간 건가? 피닉스랑 할 때 경기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수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포틀랜드가 이렇게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뭐 랄은 당연히 좋아진 것 같고 근데 포틀랜드가 이게 수비가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뭐 구멍 수비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지난 경기 수비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즌이나 옛날 포틀랜드보다 확실히 지금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저는 포틀랜드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 사실 원정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배팅하기에는 뭐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 팀의 수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레이커스는 어쨌든 야투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저득점 볼게요. 저득점 언더 개패주까지 돌아오면은 더 그래도 좀 그거 되겠죠. 뭐 GTD를 말씀 안 드렸네. AD 르브론 나올 거고요. 뭐 트로이 브라운도 뭐 나오겠죠. 슈레더랑 브라이언트 빠져 있고 여기 이제 개패주 와포드 이 정도 빠져 있는 느낌인데 저득점 하던 대로 수비해라 얘들아. 또 이제 갑자기 뭐 헛짓거리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수비해. 두 번째 애틀란타 대 샬럿. 자 일단은 이 경기를 GTD를 그래도 좀 봐야 되는데 뭐 마틴은 요즘 뭐 기회도 많이 못 얻고 있고 로지어가 또 GTD에 걸려가지고 다웃이죠.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당연히 프로버블도 아니기 때문에 높은 상황에서 지금 애틀란타라는 강팀을 또 만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핸디값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9.5를 받았는데 저도 솔직히 이거 근데 국내는 9.5고 해외는 10.5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내가 기준점이 이득인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애틀란타의 이런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핸디캡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트레이언과 디존테 머레이의 공존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경기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가 야투적으로 고전할 때 디존테 머레이가 조금 더 해주고
뭐 트레이가 살아날 때는 애틀란타가 뭐 당연히 그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긴 한데 둘 다 어쨌든 약간 헤비볼 핸들러이기 때문에 그 볼에 대한 양분이 아직까지는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마탱이 가가지고 턴오버 막 푸짐하게 싸지르는 경기들도 좀 있고 그게 좀 고민이에요. 두 선수의 아직까지 좀 완벽하지 못한 공존들 이런 것들 좀 고민이어서 이게 두 자릿수 해외보다는 기준점상으로는 당연히 이득이어서 그게 있는데 뭔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애틀란타가 마인할 만한 힘이 있는지 두 경기 다 이제 최근에 두 경기 다 상대가 자멸해서 이겼거든요. 애틀란타가 본인들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상대가 자멸해서 이겼는데 대신 이제 그건 있죠. 샬럿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뭐야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애틀란타의 공격이 조금 더 잘 통할 수는 있는데 샬럿도 지난 시즌보다는 수비가 나아요. 참고로 지난 시즌보다는 지난 시즌은 아예 수비가 없었는데 올 시즌 이제 감독을 바꿔가지고 수비를 이제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 체제로 바꾼 이후에 이 스몰 라인업에 대한 가동 비율을 확실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디펜스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신이 없다. 더 오버찍기도 그렇고 일반 승만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승 보는데 말이 너무 길었네. 일반 승만 볼게. 일반 승만 안전하게. 세 번째 뉴올리언스 대 유타고요. 뭐 잭슨 에이지 정도 이렇게 GTD에 떠있는 지금 뉴올리언스의 상황인데 유타가 최근에 미쳤죠. 상당히 높은 일단 에너지 레벨이 높다라는 건 선수들이 동기부여에 일단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제 감독 첫 출발인 지금 유타 감독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 그 감독도 그렇고 선수단도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동기부여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덴버라는 또 거물을 잡고 지난 경기는 미네소타 원정에서도 연장 접전 끝에 잡기도 했었는데 벤치 멤버도 지금 유타가 상당히 괜찮은 상황에서 주전 라인업에서도 나름대로 뭐 힘을 좀 내면서 특히나 야투 3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좀 변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탱킹 아니었어? 라는 느낌을 주는 지금 유타인데 보통 이런 팀의 특징이 진짜를 만나면 깨져요. 진짜 그렇다고 뭐 덴버랑 미네소타가 가짜라는 소리는 아닌데 진짜를 만나면 보통 깨집니다. 뉴올리언스 마인 보겠습니다. 일반승 공짜라고 생각하고요. 마인승까지 2연승이라 구단주도 똥이 탈 거야. 탱킹 해야 되는데 씨 하면서 부근하게 질 때 됐다. 뉴올리언스 지금 기세는 너무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진짜 어떻게 말 건데 콜리 클락슨으로 뭐 섹스턴이 뭐 2점 넣고 뭐 3점 넣고 어떻게 말 건데 못 막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타의 수비 구조 자체가 뉴올리언스의 공격을 아예 못 막는 사이즈예요. 제가 볼 때는 학살의 가능성이 있다. 유타가 뭐 벤치가 좋긴 합니다만 뉴올도 벤치가 좋아요. 벤치 싸움으로 가도 그렇게 밀릴만한 사이즈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언어버는 저득점 봤어요. 231.5 언더 봤고 오늘 이 새끼들 때문에 클벌 대 워싱턴 또 워싱턴 솔직히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 팀이고 라인업의 구성 자체는 솔직히 뭐 나쁘진 않아요. 일단 뭐 아브디아가 들어가 있네. 어쨌든 뭐 포르징기스도 있고 빌도 있고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춰주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일단 원정 경기인 점이 좀 당연히 걸리고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백투백인 게 걸려요. 백투백인 게. 그리고 워싱턴은 더군다나 뭐 인디애나랑 시카고 잡았죠. 인디랑 시카고 잡았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강팀을 상대하지는 않았었고 클블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핸들러에 대한 이슈. 오늘도 클블이 턴오버가 엄청 많았거든요. 시작부터 그냥 계속 턴오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부재가 있었는데 오늘 시카고를 그렇게 개패할 수 있었던 거는 3점이 다 들어갔어요. 진짜 쏘는데 초반에 1, 2쿼터 성공률이 80%였어요. 막말로 3점이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지금 클리블랜드 뭐 골스 미러키도 다 때려잡아요. 3점이 80%까지 들어가면은 마지막 끝날 때가 한 60% 조금 미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면 애초에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는 날이었다 오늘은.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찍는다면은 일단 2연승이 좀 거슬려요. 워싱턴 2연승이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일반승 찍거나 아니면 저득점 요쪽으로 베팅하는 게 제가 볼 땐 맞아 보입니다. 216.5도. 어쨌든 뭐 포르징기스가 물론 외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페인트 존에서 알렌과 모블레 높이는 애초에 뭐 포스트 플레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포스트업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포르징기스 때문에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드진이나 뭐 프론트 코트진 싸움에서도 클리브랜드가 그렇게 밀릴 것까지는 없다. 다만 얘네 둘이 빠진 게 아쉬운데 워싱턴도 뭐 지금 클블에 비해서는 뭐 낮다는 말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다. 벤치에서는 클블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애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폼이 좋아요. 그래서 클블 승 쪽으로 찍거나 아니면 이제 언더 쪽 저득점 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미네드 오클 또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만나가지고 그때 오클이 프렌했죠. 9.5 프렌이었나? 프렌해서 이제 슬슬 미네소타 기준점이 좀 낮아지네요. 7.5까지 일단은 내려왔고 상대가 탱킹인데 이제 7.5 정도 받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땐 칼 같아요. 지난 경기도 이 두 팀이 7점 차였나 8점 차였나 그랬는데 사실 이게 지금 OKC의 빅맨 뎁스로는 타운스 고베어를 아예 뭐 제어할 수 없긴 해요. 뭐 벤치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냥 뭐 놀이터거든요 거의. 그래서 프레는 지금 미네소타가 솔직히 많이 날 만한 분위기의 팀도 아니고 3쿼터만 되면 팀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고 전체적으로 합이 안 맞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이는 솔직히 뭐 찍기 어려운데 프렌도 솔직히 제가 볼 땐 못 찍는 경기 같아. 이건 골밑 박살이에요 박살. 지난 경기도 솔직히 미네소타가 OKC전에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7점차까지 갔냐? 골밑 싸움이 안 돼요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못했는데도 7점 차를 했다면은 조금씩 한 경기 치르면서 그래도 좀 나아지긴 하겠죠 본인들끼리.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핸디는 오히려 찍는다면 저는 마엔을 찍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 승만 보겠습니다. 일반 승만. 여전히 뭐 핸디나 그래도 믿을만한 부분은 없다. 찍는다면 그래도 마엔. 다만 기준점에서 놀 가능성이 좀 높다.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는 마엔인데 합이 잘 안 맞아요 지금 미네소타. 여전히 합이 잘 안 맞는 모습들 걱정이 된다. 일반승. 골스 세크. 일단은 뭐 세크가 백투백이에요. 판승은 뭐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한다고 보고 이거 달라가 이렇게 GTD 올라와 있네. 어쨌든 세크라멘토가 오늘 경기였죠. 클리퍼스한테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세크가 저는 이길만 했다고 보는데 자유투 성공률 50%대였어요. 근데 이제 점수차가 2점 차죠. 2점 차로 졌는데 뭐 이거 아니었으면 세크가 이겼을 겁니다. 자유투가 근데 너무 안 들어가더라. 특히 이제 반지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못하지 얘가? 이렇게 못하는 놈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 경기를 싸가지고 지지난 경기를 싸가지고 오늘 클리퍼스전에 반지가 1인분만 해도 세크가 그냥 역배까지 낼 수 있다고 봤는데 1인분은 뭐야 그냥 푸짐하게 또 쌌어요. 얘 아니었으면 그냥 뭐 자유투고 뭐고 그냥 애초부터 세크가 잡는 경기였는데 폼이 심상치가 않다. 대신 이제 세크 쪽의 긍정적인 요소는 부상에서 오늘 경기 이제 복귀한 첫 경기였던 키건머레 너무 잘하던데요. 미쳤어 거의.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뭐 거의 1옵션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공수겸장 뭐 시작부터 그냥 공수겸장이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잘 했는데 얘를 왜 벤치로 쓸까? 근데 얘를 올리면 또 세크가 벤치가 구대기여가지고 얘 말고는 없긴 해서 그래서 벤치로 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벤치가 키건머레이 정도 제외하면 세크가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상태고 미들맨인 반즈도 해리슨 반즈도 지금 마탱이 가 있는 상황.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이제 허더 같은 애들은 잘해주고 있다는 점인데
골스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투백 세크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경기 상당히 아쉽게 패배를 했고 오늘 경기 일반수 정도는 충분히 해준다고 보고요. 다만 핸디캡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야 9.5는 장난 아니야 지금? 세크라서 9.5 준 건 알겠는데 지금 뭐 디그린도 그렇고 탐슨도 그렇고 다 출전 시간 제한 걸려가지고 많이 뛰지도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벤치에도 물론 골스 벤치가 좋아요. 벤치 애들 많이 굴리고 있는 와중에 9.5는 이건 좀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8.5, 7.5가 맞지 않나 싶은데 9.5 기분 더럽네요. 프레임 보겠습니다. 프레임 보고 언어바는 굳이 보면 다득점. 굳이 보면 다득점. 235잖아요. 굳이 보면 다득점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어쨌든 좀 더 보고 마지막 경기 남았네. 자, 오늘 경기가 쉽지 않은 경기들이 좀 많네요. 빈점도 그지 같고 다 초반이라서 그런가.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왜 아웃으로 돼 있어? 지금 봤네 저거. 하나 뭐야? 레너드가 왜 아웃이죠? 저거 마시는 분 있나요? 내가 왜 저걸 체크를 못했지? GTD가 맞는 건가? 아무튼 제가 알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 휴식차 결정에 오늘 경기 그러니까 백투백 대비해가지고 휴식을 준 거고 오늘 경기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아웃으로 떠있네? 이거는 뭐 분석 끝나고 제가 보겠습니다. 나온다고 보고 분석하겠습니다. 나온다고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도 캠 존슨 가뜩이나 이 크라우더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캠 존슨 GTD 떠있는 거 상당히 큰 악재고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일 그런 상황에서 뭐 랜드리 샤마 이렇게 GTD 걸려있는데 지금 피닉스는 솔직히 무섭진 않아요. 왜냐 벤치가 쓰레기 벤치가 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벤치입니다. 벤치 클리퍼스 같은 경우 리그 최고 벤치에 최고 벤치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히 두 명 빠져도 벤치가 좋아서 이건 할만해요. 클리퍼스가 두 명 들어오면은 솔직히 잡을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빠져도 붙어볼만 하다. 지금 라인업 정도면 결국에 뭐 피닉스 같은 경우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2쿼터나 이렇게 벤치 싸움 들어가면은 클리퍼스가 점수차가 좀 조금 벌어져 있어도 바로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전체적인 컨디션 관리나 체력 관리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용이하고요. 얘네 둘까지 있다면은 이거는 저는 클리퍼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에까지도 가뜩이나 크리스폴의 컨디션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운동 능력도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 뭐 야투 시도 자체도 좀 많이 줄은 모습들 좀 리딩으로 조금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느낄 거야. 내가 정규 시즌에 힘을 쓰면 우리 팀 어차피 플레이오프에서 1라딱이 2라딱이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지난 시즌을 통해서 느꼈을 거거든요.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 지난 시즌에는 중간중간에 기어를 한 번씩 풀어가지고 빡겜을 했거든요. 진짜 빡 이기려고. 올 시즌에는 지금까지 뛰는 걸로 봤을 때는 포틀랜드전도 그랬고 정규보다는 플레이오프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페이스가 원정에서 잡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클리퍼스 배당 상당히 좋은데 가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리퍼스는 여기까지